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머리는 투블럭 관련된 머리를 전달 드리도록 할 겁니다. 투블럭이란 머리는 유일하게 일부러 연결시키지 않는 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결시키지 않으면 뭐가 다 잘못된 건데 오늘 잘라야 될 머리는 그냥 일부러 연결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점점 다시 뒤에 있는 남자 머리가 길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머리의 흐름을 보게 되시면 지금은 대다수가 물론 용어를 투블럭 댄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 리프컷이라고 하는 디자인도 있고 다 그런 일종의 같은 머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핵심은 뭐냐? 이제는 투블럭과 상고가 아닌 댄디 형태의 디자인과 거의 이렇게 연결되는 머리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캡을 이용해서 머리를 자를 일이 꼭 생기실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있다 보면 이제 대다수 분들이 이런 클리퍼 캡을 이용해서 머리를 자를 일이 많으실 겁니다. 왜? 이게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빠르고 좀 뭐 정확하기도 하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잭으로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 클리퍼 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미리수가 적혀 있어요. 그렇죠? 측면에. 근데 크게 우리가 3mm, 6mm, 9mm를 먼저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9mm. 자, 손님이 왔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9mm로 잘라주세요라고 하면 단순하게 9mm를 찾아서 그냥 쭉 밀기만 하면 돼요. 어려울 게 1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그냥 보통 동양인 기준에서 보기 좋은 정도가 9mm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아까 369였으니까 그 다음에 6mm겠죠? 근데 6mm는 당연히 좀 짧아질 거예요. 그렇죠? 이 고객이 명확하게 나 6mm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짧다라는 이게 상담이 이루어지면 보통 6mm로 접근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데 3mm나 3mm 이제 아래에서부터는 간혹 문제가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먼저 이 투블럭 관련된 머리를 자를 때는 이렇게 3, 6, 9mm가 기본이 되고 그렇죠? 짧은 느낌은 6mm, 평균은 9mm, 그리고 3mm에 떨어지게 되면 재차 확인. 그래서 우선 그런 미리수, 그렇죠? 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준점이 있어야지만 쌤들이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 머릿속에. 아, 평균 9mm, 딸딸한 표현 6mm, 뭐 3mm.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올리든지 내리든지 뭔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투블럭 할 때 조금 중요한 부분은요, 이제 파팅을 나누는 위치이신 겁니다, 위치. 자, 방금처럼 설명드렸던 것처럼 속머리와 겉머리를 이제 우리가 나눠서 커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가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높은 머리였기 때문에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였는데 투블럭이라는 머리는 높낮이 때문이 아니라 그냥 투블럭이라고 하는 형태의 커트를 하기 위해서는 늘 기준점이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가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머리가 다 짧아지는 거고 이 위에 머리로 덮어지는 머리를 모양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백 포인트 기준으로 탔어요, 파팅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랫 부분을 이제 우리가 클리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구간이 되시는 건데 투블럭 상고라는 말은 즉 두 가지 머리인 거예요. 측면은 투블럭, 뒤에는 상고. 근데 투블럭이라는 머리는 일부러 전혀 연결시키지 않는 머리. 상고라는 머리는 전체가 그라데이션으로 연결시키는 머리. 두 개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머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친구끼리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상반된 두 개의 머리예요. 그 말은 뭐냐? 전혀 상반된 머리가 두 개가 연결되다 보니까 이 두 지점이 만나는 구역에서는요. 100%의 연결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 만나는 경계는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게 기술이냐? 이 경계를 어색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덜 어색하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투블럭은 딱 여기 하나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가 되시면요. 나머지는 지금까지 늘 했던 거예요. 여기 앞쪽은 투블럭이 되는 거고 뒤에는 상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어 백 포인트, 귀 뒷부분까지는요. 그냥 캡을 결합을 했으면 그대로 다 잘라주면 되세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잘랐으면 여기는 지금 다 9mm로 잘렸을 거고 뒤에만 지금 생뚱맞게 길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9mm로 잘랐던 가장 아랫머리도 지금 9mm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아랫머리 기준으로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캡을 빼서 우리는 높은 상고를 적용시키시면 되세요. 대신 높은 상고를 적용시키는데 우리가 했던 것처럼 위에서 가이드라인 잡고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이 아래의 기준점을 보고 그냥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십시오. 높은 상고니까 우리 60에서 70도 각도에 그렇죠? 그라데이션 커트. 그럼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다 짧아져 있을 것이고 똑같은 기장으로 여기는 그라데이션 커트 했으니까 위로 가면서 갈수록 머리가 길어지겠죠. 맞습니다. 두 개가 전혀 연결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우선 여기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한쪽 라인이 그라데이션 커트가 되어 있으면 이제 얘를 기준으로 그 다음부터 커트하는 건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 이미 잡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분리를 시키기 위한 거. 그렇죠? 그래서 항상 뒤에는 높은 상고의 모양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커트가 됐으면 아, 다 알겠어.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 사이가 원래 어색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너무 어색하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여기 사이만 연결시킬 겁니다. 지금 이 측면이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역자로 톡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다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왜? 밀고 그라덴 줬으니까 이렇게 톡 각이 꺾여 있을 겁니다. 근데 꺾여 있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살짝 물 흘러가듯이 스무스하게 그냥 비스듬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클리퍼가 들어가실 때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가실 겁니다. 붙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똑같은 것에 결국 연결이기 때문에 짧은 쪽과 뒤에 긴 쪽 사이에 최대한 톡 튀어나온 것만 잘라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빗을 대고요. 다시 그 사이만 살짝 손보는 겁니다. 경계되는 구간을. 대신 여기서도 100%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선생님. 그렇죠? 그냥 이렇게 측면의 모양을 살짝 잡아서 그냥 은근슬쩍 연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도 정면에서 보게 되면 좀 나와 있을 거예요. 다시 최종적으로 딱 모나 있는 구간만 살짝 더 조금 더 이렇게 다듬어서 그냥 물 흘러가줄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많이 잘라내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구간을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끔만 좀 하려고 한 작업입니다. 여기는 투블럭 다시 은은하게 연결되면서 다시 상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세요. 근데 이 원리를 다시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이제 각자가 맞게끔 뭐 조절할 수 있는데 양쪽 다 대칭이 동일하셔야 되고 양쪽이 다 똑같이 잘랐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후드볼을 커트할 건데 이제 우리는 측면 투블럭이었고 네이프 라인에서부터는 상고머리이기 때문에 뒤에서는 우리 기존의 상고머리 커트했던 그 방식 그대로 접근하시면 되세요. 예, 우리 높은 상고였으니까 자 높은 상고 백포인트 아래에서 처음에 두께감 정하고 두께감 보통은 평균적으로 뭐 3cm 내외겠죠. 왜? 보통 평균적으로 상고머리를 2cm 내외로 자르고 한 1에서 1.5 더 길게 커트하기 때문에 3cm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실 경우가 제일 많겠죠. 평균적으로는. 자, 당겨서 다시 두께감을 정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잘랐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그 위치에서부터 층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 아래에서부터는 높은 상고, 즉 60도에서 70도 가이드를 기준점을 주고 내려오시면 되겠죠. 90, 70. 자, 아래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서 체크. 잘랐어요. 조금 길게 컷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시면서 계속 동일하게 컷하겠죠. 우리 U라인 했던 거 그대로 의식하셔서 자 90, 10.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시면서 체크. 다시 마지막 우리 코너지는 구간까지도 항상 90, 70. 자,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다시 뒤쪽도 조금 길게 컷하긴 했지만 상고머리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를 내가 만약에 또 명암을 내고 싶다. 그러면 3mm, 1mm 터치가 들어갈 거고 만약에 명암을 지금 측면처럼 내지 않겠다? 그럼 라인만 정리하셔야겠죠. 똑같이 우리 측면에서 커트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라인 정리. 이것 또한 뭐 고객과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권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추세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사실 뒤에를 명암을 주기보다도 그냥 라인만 정리하고 다운펌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측면에서 아까 그렇죠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다 여기 라인을 지금 그라데이션 커트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뒤에서 상고머리 잘랐을 때 지금처럼 재료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당연히 커트하지 않은 구간이니까 우리는 지금 이어 백부터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가 다 연결되는 재료가 있는 건데 문제가 뭐냐? 내가 측면을 아까 우리 너무 높은 각도로 커트가 됐거나 레이어 커트가 되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재료가 없어요. 그렇죠? 머리가 점점 길어지는 구조가 돼서 위에 있는 머리가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건데 만약에 내가 아래 부분이 레이어 커트가 됐으면 위에 머리를 이제 내렸을 때 여기가 뚜껑 지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투블럭 상고기 때문에 이어 백에서부터는 다시 이렇게 그라데이션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측면에서 레이어 커트가 되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게 자를 때는 모르시는데 뒤에를 자를 때 여기서 연결을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 위에랑 아래랑 연결이 좀 덜 된 게 있으면 우리 지금 했던 것처럼 다시 그라데이션으로 다 연결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대신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클리퍼 구간 닿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겠죠. 상고머리 되는 구간. 또 내지는 클리퍼로 이렇게 긁으면서 가셔도 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클리퍼 라인 작업이 다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남아 있는 게 옆머리죠, 옆머리. 여기 있는 머리. 그렇죠? 자, 여기 옆머리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뒤에야 상고머리이기 때문에 뒤에 밑에 클리퍼 라인과 연결을 시키지만 여기는 투블럭 잘랐던 머리라서 연결시킬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일부러 연결시키지 않는 머리이기 때문에. 즉 측면에서는 내가 이제 새로운 가이드를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 주냐? 이거 그냥 이어 포인트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죠? 카트빛이 없네. 자, 이어 포인트에서 다시 우리들 했던 것처럼 가이드. 근데 아래 머리 기준점이 없으니까 새로운 가이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각도를 너무 들지 않고요. 한 45도 그라데이션에서 어차피 아래 머리 기준점이 없어서 볼 건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45도 다운된 상태에서 가이드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잘랐을 때 다시 떨어지는 거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투블럭 커트를 하시는 분들의 선호하는 기장은
기만 깨끗하게 딱 보일 정도로 길을 그냥 기만 딱 깨끗하게 보일 정도로 기장감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조금 짧게 커트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클리퍼 라인이 눈에 좀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살짝 올리겠죠. 살짝 올려서 커트하되 이 덮어지는 뚜껑의 머리가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의 근처는 가시면 좋지가 않습니다. 사이드 포인트 근방에서 덮어지는 머리가 떨어지게끔 커트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 덮어지는 머리를 짧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근방에 떨어뜨리게 되면 다시 이 머리도 다시 붕 뜨겠죠. 예. 사이드 포인트 근방에서 우리가 짧더라도 기장 설정, 만약에 더 길게 한다 그러면 기만 살짝 덮을 정도, 그 위에 떨어질 정도로만 지금처럼 됐네요, 그렇죠? 하는 거세요. 자, 가이드라인 만들었어, 그렇죠? 중앙에서 지금. 그럼 당연히 앞쪽도 앞머리 제외하고 다 똑같은 각도를 잡아서 방금 잡았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커트, 그렇죠? 그러면 기장 선정이 되시겠죠? 최종적으로는 경계선을 같이 잡아봐야겠죠. 끝에 있는 머리, 손으로 잡았던 머리와 싱글링을 했던 머리를 같이 잡아서 혹시나 유독 길어지는 게 지금처럼 있다, 끝과 끝을 보고 그 사이 연결. 자, 이렇게 되시면 덮어지는 겉머리는 겉머리끼리 연결이 되시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겉머리도 겉머리끼리 이처럼 연결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다 어디가 하나 길거나 짧아지지 않고, 그리고 내려놨을 때는 그냥 부자연스러움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뒤에서 내가 머리를 이렇게 걷었을 때는 다 상고머리처럼 그라데이션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측면에서 걷었을 때는 뭔가 연결되지, 좀 낮게 커트가 연결되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커트가 되시면 형태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탑을 제외하고선 다 커트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윗머리랑 이제 앞머리만 남은 건데, 보통은 이런 투블럭 형태에서 제일 많이 커트했던 위에 머리 형태가요, 우리 높은 상고 커트했을 때 전체 라운드 그라데이션 커트했던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방식이 제일 많이 평균적으로는 쓰임새가 있으시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가르마 타는 머리 자를 때 보통 커트하는 방식을 좀 전달 드릴 겁니다. 자, 가르마를 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위에 머리에서 기장이 길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길어야지만 뭔가 머리를 가르마를 탈 수가 있겠죠. 위에가 그만큼 길다는 소리는 또 즉시 위에가 층이 없다는 소리인 거예요. 또 이걸 계속 꼬리에 물어서 가보시면요, 위에 층이 없다는 소리는 결국 위에 디자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위에서 하려고 하게 되면 각도를 잡던 층을 내던 뭔가를 행위를 취해야 돼요, 그렇죠? 왜?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뭐 무게라든지 기장이라든지 뭔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가르마를 탄다는 건 층이 없고, 층이 없다는 건 위에 디자인이 없다는 거고, 디자인이 없다는 소리는 위에서 작업을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원하는 가르마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5대5가 됐던 7대3이 됐던 6대4가 됐던, 뭐 이 사람이 원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가르마를 타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보통 남자분들은 어떤 가르마 기준을 많이 하냐, 이 A라는 고객이 본인이 원하는 어떤 특정 가르마 위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그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가르마 위치에서 가마를 타셔야 되는 건데, 그 본인의 가르마 위치를 찾는 방식 같은 경우는 가발에서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이게 다 머리가 심은 거라서. 뭐 손이라든지 굵은 빗을 이용해서 머리를 이렇게 크게 한번 넘겨보시면요, 누구나 다 좀 갈라지려고 하는 위치가 생길 거예요, 사람마다. 그렇죠? 모발이 좀 이렇게 딱 갈라진 위치, 그 위치가 보통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연 가르마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뭔가를 하셔야지만 손질이 좀 편하세요. 자, 만약에 가발 기준에서 지금의 위치로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갈라봤더니 여기서 갈라져. 그럼 여기서 이제 머리를 갈라주는 거예요. 실제 사람이라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보긴 해야겠죠. 다시 탑에 있는 머리를요, 미들존에 다 맞춰주시면 되세요. 45도로. 왜? 위에서 디자인 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미들존에 잘랐던 머리 있으시죠? 걔보다 길어지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빗질해서 다 잘라주십시오. 혹시나 길어진 게 있다면. 앞머리 또한 가르마 타는 머리다, 기장이 짧아지면 안 되고 기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머리가 심겨져 있는 방향에서 다 당겨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쭉 돌면서 우선은 혹시나 길어진 게 있으면 잘라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지금 머리를 이렇게 갈라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항상 지금의 가르마 위치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으나, 만약에 집에 가서 내가 머리를 감고 머리를 말리다가 가르마 위치가 예를 들어서 살짝 바뀌었어. 그럴 수도 있겠죠. 머리를 말리는 것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약간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바뀌었더니 문제가 뭐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갑자기 길어진 머리가 생기거나 갑자기, 그쵸? 짧아지는 게 생길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항상 그 위치에 가야 가르마에서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내가 가르마를 타서 커트를 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 오버존을 가르마 탔던 위치로 머리를 다 한번 잡아 보시는 겁니다. 이 가르마 기준으로 윗머리를 대실 때는 섬세하게 뭐 정확하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체크를 하는 차원이라서 핵심은 가르마 기준으로 이 위에 있는 머리를 한번 쭉 당겨서 혹시나 산처럼 길어진 머리가 있으면 걔는 잘라줘야 돼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앞머리 다 포함이세요. 이렇게 크게 잡으셔서 그 위치에서 혹시나 유독 긴 게 있다, 걔를 잘라주세요. 예.
그렇게 되면 위의 기장을 어느 정도 다 코너 짓는 구간을 커트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머리가 어디에서 크게 조금 가르마 위치가 바뀌더라도 딱히 문제되는 건 없으시는 거세요. 예를 들어서 뭐 한 7대 3, 아니, 뭐 6대 4 정도 머리를 타는 분이다, 가르마를. 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커트를 했어. 그러면 다시 이 위치로 온다는 겁니다. 중앙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가르마 위치로 머리를 당겨서 여기서 찾으셔야 되는 거세요. 이런 식으로 크게 잡아서 다시 당겨서 커트. 그래서 가르마 타는 경우는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크게 복잡할 거 없이 내가 가르마 타는 위치에서 갈라서 커트하고 최종적으로 코너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가발에서 질감 처리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은 다 라인 틴닝 3분의 3 끝에서 또는 뒷포인트 우리 배운 거 있었죠. 네. 이러한 작업 같은 경우는 형태에 미친 영향이 없으세요. 근데 나머지 질감 처리 같은 경우는 잘못 들어가게 되면 형태에 미치는 영향이 생기는 건데, 그 전에 했던 머리들은 우리가 기장이 짧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형태에 미칠 게 크게 없어서 작업을 했던 건데, 이처럼 머리가 길 때는 좀 다른 작업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